여러분, 안녕하세요. 웰인사이트 서혜정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1년 만이죠. 제가 이제 2022년 7월 되면 2021년 작년 결과가 이제 발표가 나죠. 그래서인지 제가 원래 구독자 생각 안 하고 처음에 작년에 이제 교육 차원에서 이제 만든 환자 경험 평가 관련한 커리큘럼들이라서 유튜브에 올렸었는데, 그래서 그때 구독자 30 몇 명 이렇게 됐었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100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책임감이 갑자기 확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앉아 있어요. 네, 여러분께 뭔가 유익한 걸, 그래도 구독하시는 분들께 뭔가 유익한 걸 줘야 되지 않겠나. 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여기 앉았습니다. 저는요, 이 자료가 이번에 일선에서 지금 고생하시고 환자 경험 평가 이제 교육을 하셔야 되는 선생님들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직접 교육도 할 수 있지만 이제 어려운 부분은 네, 그 유튜브 네, 링크 붙이셔서 그냥 쓰시면 된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 드릴게요. 첫 번째, 심평 환자 경험 평가는 어떤 건지, 두 번째, 환자 경험 평가 문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평 환자 경험 평가입니다. 2017년도에 나라에서 칼을 확 빼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만족도도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병원들이 다 놀랬어요. 아니, 감염 같은 거는 알겠어. 근데 너희들이 관리해준다는 거, 그건 객관적인 지표가 있잖아. 그런데 만족도? 그건 좀 주관적이지 않나? 라는 게 병원들의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신병원을 한다는 해요. 네, 네, 2017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환자 이거 만족도 아니야. 이건 뭐냐면, 환자 경험 평가야. 이걸로 너희 평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환자 경험 평가와 환자 만족도 평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에서 달라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만족도 조사는 이렇게 질문하죠. 간호사가 친절했냐? 네, 그에 대해서 만족과 불만족으로 답변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기대치 한 50 정도를 들고 동네 병원에 갔어요. 동네 병원에서 그냥 이용한 거예요. 근데 가서 봤더니 병원이 대기 시간도 없고 의사도 그냥 괜찮았어요. 네, 그래서 50점 줬어요. 네, 내가 50만큼 기대치를 가지고 갔더니 50이었다. 그러면 만족인 거예요. 그런데 서울의 S병원, 내가 이미 갈 때부터 기대치 100이었어요. 한 1000% 돼요. 100이 아니고 한 100, 100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기대치로 들고 갔어요. 근데 가서 막상 있어 보니 내가 대기 시간보다 훨씬 더 대기를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힘들고 막 이랬어요. 네, 그러면 나의 만족도는 실제 이용해 보니 한 50점이었어요. 그러면 기대치 100점에 만족도 50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불만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기대치라는 주관적인 지표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만족도는 굉장히 주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환자 경험 평가는 간호사는 존중하고 예를 갖추어 대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다, 그랬다, 항상 그랬다. 이와 같이 빈도로 이렇게 답변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네가 그 경험을 얼만큼 했니? 네, 이거를 답변해봐. 네,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레이팅 지수로, 객관적인 지수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든. 네, 이렇게 심평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병원들이 정말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이렇게 전 국민 공개가 된다는 거. 그런데 전 국민 공개를 하는데 환자들은요, 너무 재밌어요. 환자분들은 그거 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병원이 뭔데요? 라고 얘기해요. 신병원 홈페이지는 고사하고 신병원이 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만족도 좋고 이런 거 어디서 알았어요? 했더니 다 뉴스에서, 네, 언론에서요, 이 결과를 다 가져왔어요. 이 결과는 결국에는 줄 세우기를 위함은 아니었는데 이게 언론에 노출되면서 줄이 저절로 세워졌고 우리 스스로도 어떤 병원들이 이 만족도 점수가 높은지 우리도 스스로 가져와서 점수를 줄 세우게 하는 거예요. 병원들끼리도.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공개되면서 많이 병원들이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경을 더 써야 될 일이 생겼어요.
이번 2022년 4월에 신병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대형 플랫폼과 연계해서 진행을 하겠대요.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네, 이런 대형 플랫폼과 협업을 하겠대요. 네, 이 말은 여러분들 좀 잘 봐야 되는데 빅데이터, 이 환자 경험 평가 결과도 빅데이터거든요. 이 결과를 여기에 넣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쉽게 모든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정보가 노출된다는 거고, 다시 말해서 그 밑에 지금은 당장에 댓글이 안 달리겠지만 앞으로 댓글도 이런 댓글 많이 달리는 곳들이잖아요. 댓글도 달리고 평가가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병원 선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환자 경험 평가의 동향입니다. 2017년도에 1차, 2년에 한 번씩 진행됐고, 요 중간에 이제 비어져 있는 연도에는 결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21년 작년에 3차가 진행이 됐고, 결과 발표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병원들이 조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92개소 병원에 500병상 이상 처음 시작했고, 마지막은 종합병원 전체가 진행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2023년, 내년의 평가는 전문병원까지 내려가지 않겠나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1차에서 3차 평가는 입원 환자를 대상했어요. 외래는 없었어요. 전화 리서치로 진행이 됐었고, 4차 내년에는요. 환자 경험 평가를 이렇게 하겠다 신병원에서 얘기했는데 모바일과 웹 리서치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진행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연구 발주를 이미 냈고 연구 발주가 올해 내로 거의 파일럿 테스트가 완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지금은 입원 대상으로 하지만 2024년에는 외래 대상도 같이 문화한 개발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제가 예측하건 바 이거는 발표한 바는 없어요. 모바일 리서치는 전화 리서치라 다르게 평가 결과가 빨리 나오고 빨리 N을 응답자를 모을 수 있어요. 리서치가 전화 리서치가 되면 보이스피싱이라 전화 안 받을 수 있고 환자들이 막 이렇잖아요. 네, 그리고 전화 받는 20분 걸려요. 근데 모바일 리서치는 금방 끝나요. 이러니까 이 N이요. 네, 응답자가 금방 모이고 또 코딩도 따로 할 필요 없어요. 저절로 코딩이 되니 결과도 금방 도출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매년 진행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조심스러운 예측도 해봅니다. 네, 그래서 병원과 의원급 응급실 외래로 확대 예정에 있습니다. 환자들은 얼마나 이거 응답 잘할까요? 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응답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아무도 병원에서 다 안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삼성 서비스센터 이용을 해보셨잖아요. 하고 나서 네, 이거 응답해 주세요. 네, 거의 잘 안 하잖아요. 저도 잘 안 해요. 네, 그런데 환자들은 좀 달라요. 네, 환자들이 리서치 이런 것들 하잖아요. 환자들은 응답 정말 잘해요. 왜냐하면 이 병원은 내가 한 번 이용하고 끝나는 병원이 아니거든요. 네, 서비스 센터는 우리가 한 번 이용하면 그 다음에 잘 이용할 일이 없어요. 네, 다시 고장날 때 다시 이용하는 거지. 근데 병원은요, 한 달, 2달 만에 매번 와야 돼요. 처음에 불편했던 거 2달 뒤에도 계속 불편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 네, 그런 것들 계속 안고 가기 싫다가 요즘 사람들이에요. 네, 하나씩 2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응답자의 70에서 80%가 다 한마디씩 하고 있어요. 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고객의 소리 이런 거 보면 엄청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환자들 응답을 정말 잘하고 있어요. 대상 환자를 보면 19세 이상의 성인 1인 이상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납병동, 완화병동, 소아청소년과, 정신과, 네, 그리고 코로나19 환자들은 제외가 됩니다. 퇴원 이후 8주차 이내 환자, 2달 이내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내년에도 한 5월 이후에 청구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5월 달부터 시작이 될 걸로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대상병원은 전문병원까지도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되어집니다. 진행 방법은 내년에는 모바일로 진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바일 리서치 준비를 하셔야 되고 모바일 리서치가 되면 작년에 했던 전화 리서치와 점수 비교가 실제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 문항은 총 6개 영역에 21문항으로 되어 있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 문항도 이번 모바일 리서치가 되면서
조금 문항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안에 있는 구성이 조금 바뀌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 저도 신병원의 제안도 한번 해봤어요. 직접 먼저 진행을 해보니까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도 얘기를 좀 드려본 상태입니다. 다음은 환자 경험 평가 문항입니다. 6개 영역, 간호사, 의사, 투약 및 치료 과정, 병원 환경, 환자 권리 보장, 전반적인 평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안에 소소한 문항들이 다 합치면 21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24문항이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는데 그거는 플러스 3문항은 뭐였냐면 개인의 특성, 응급실에 이용했냐, 너의 지금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떻냐, 남자냐 여자냐 뭐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을 빼고 원 문항만 21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저는 이 평가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다 처음 시작할 때는 환자가 평가가 어떤 건지 직원들한테 소개하죠. 네, 이렇게요. 유튜브로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직접 대면으로 하셔도 되고요. 자, 간호사 영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문화로 진행이 되고 간호사가 존중과 예의를 다했냐, 그리고 경청했냐, 병원 생활을 알기 쉽게 설명해 줬냐, 도움 요구 처리에 대한 노력을 했냐, 이렇게 문항 구성이 되어 있고 이에 대해서 작년에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존중과 예의, 위로와 공감, 경청 이런 것들이 우리는 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비언어더라. 그래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또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변화로까지 이끄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제 좀 진행을 했었죠. 그리고 이런 캠페인 같은 것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한 번 더 물어요. 어떤 불편하신 점이 있었는지, 병원 생활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구권에 있던 병원에서 진행하는 건데, 바른말 사용하니까 예의 존중이라니까 우리, 끝에 잘리는 말, 뭐 했어요? 뭐 했어? 네, 우리는 좀 친근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이 환자가 듣기에는 또 보호자가 듣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친절하게 모시겠다는 뜻지. 네, 의사 영역입니다. 내문항으로 진행이 됐고 존중과 예의를 갖춰서 했냐, 경청했냐, 의사와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냐, 회진 관련 정보를 제공했냐. 여기서는 문제는 어떤 게 문제였겠어요? 네. 다른 것보다도 이 7, 8번이 좀 문제였어요. 이 7, 8번의 점수가 좀 낮았고 특히나 7번에 점수가 많이 낮았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기성활동으로 이런 것들을 진행했어요. 캠페인들을 진행을 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녹음을 해서 아침 방송을 했어요. 네, 네, 녹음 방송을 틀면서 음악과 같이 좀 동기부여가 되는 것들을 틀면서 의사 선생님들을 조금 독려를 했고 또 회진 시간에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서 나중에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포스트잇을 붙여봤어요. 다음은 투약 및 치료 과정 영역입니다. 내문항 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투약 처치 관련 이유에 대한 설명, 투약 처치 관련 부작용에 대한 설명, 통증 조절에 대한 노력을 했냐, 위로와 공감을 받았냐, 퇴원 후 치료 계획 정보 제공 이렇게 5문항으로 되어 있고 이 문항 안에서 이유에 대한 설명, 부작용에 대한 설명 여러분 어떤 걸 더 안 하세요? 네. 네, 우리도 알고 환자도 알아요. 네, 10번이라는 것을. 네, 부작용에 설명 안 한다는 것을.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준비해와서 환자가 기억할 수 있게 작용과 부작용, 모든 약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띄는 자주 쓰는 약물들 몇 가지를 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퇴원 후 치료 계획과 정보 제공도 네, 이게 치료 계획과 정보 제공인지 모르고 계셨던 환자분들도 다수가 있었어요. 설명을 분명히 했는데 설명을 못 들었다고 환자가 체크 아닌 답답한 마음에 물어봤더니 그게 그거였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치료 계획 이거 지금부터 치료 계획 설명드릴게요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 또 통증에 대해서도 쉽게 얘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여놓고 우리와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다음은 병원 환경이요. 깨끗한 환경, 안전한 환경에 대한 질문인데 두 질문이 완전히 다른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두 개 상관관계를 돌려보면
정말 상관이 높아요. 두 개 문항이. 네, 그리고, 그래서 환자는 이렇게 문항이 두 개 붙어 있을 때는 두 개가 비슷하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환자 권리부자, 공평한 대우를 네가 받았나, 불만 제기가 용이했나, 네, 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나, 신체 노출 등의 수치감에 대한 관련돼서 네가 배려를 받았나, 네, 이렇게 해서 내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제일 점수가 낮았고 그리고 제일 안 되는 부분이 이 표 17번 불만 제기 용이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의 고민이었죠. 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렇게 고객 소리함을 다시 재정비한 병원도 있었고요. 아예 입원할 때부터 고객의 소리 네, 넣을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종이와 함께 입원 안내장을 함께 드리는 병원들도 있었고 쉽게 말해달라고 쉽게 불만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세요. 네, 이런 캠페인도 진행했고 불만이 있으면 어떤 경로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장에 다 붙여서 눈에 띄게 붙여봤습니다. 그리고 신체 노출에 대해서도 네, 이렇게 이제 배려하는 거 우리끼리 캠페인을 좀 진행을 했고 환자 참여에 대한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따라서는 우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아이디어도 있었는데 그 청력이 약하신 노인들에게 어머니, 아버님, 누구누구님! 이렇게 막 우리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 안 지르고 옆에서 이렇게 이제 해보니까, 네, 이 확성기를 해보니까 잘 듣더래요. 네, 네, 이런 것들도 아이디어 내서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경청, 공감, 이런 것들을 내가 직원들의 배지를 붙이고 있으면 내가 그 배지에 대한 책임을 왠지 져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조금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환자가 볼 때도, 이런 것들 중요시하는 병원이구나. 네, 이런 것들 볼 수 있고요. 마지막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이번 경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0점에서 10점, 너 몇 점 줄래? 이 병원에서의 경험을 타인을 추천할 때 0점에서 10점 몇 점 줄래? 이런 것들요. 어떤 병원을 보면요. 다른 점수는 다 낮아요. 근데 이것만 높은 병원들이 있어요. 그런 병원들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심리적인 상태를. 이 병원은 내가 다른 것들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지만 그래도 네, 나는 이 병원 이용할래. 네, 이 병원은 내 마지노선이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환자의 심리를 잘 보시고 좀 서비스 개선에 좀 힘을 써달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요, 이 환자 경험 평가를 통해서 전 직원이요, 우리가 하나 돼서 힘을 모아서 함께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담당자 하나가 하면 맨날 99도예요. 99도. 네, 계속 끌어올라요. 정말 열심히 해서 99도까지, 네, 힘을 올려요. 네, 에너지를 올리죠. 그런데 우리는 100도가 돼야지 끌어 넘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99도까지 항상 덤으로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함께 했을 때 이 100도가 되네요. 100도가 돼서 끌어 넘치게 돼요. 특히나 행정의 도움이 크게 필요해요. 네, 이거 다 의료진들이 하는 거지라고 생각이 드시면 오산이에요. 이런 것들이 진행하는데 행정적인 도움 없이는 이 100도시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원 모두의 힘을 모아서 2023년 우리 또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